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강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챕터 3에 해당하는 벡터와 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할리데이 책을 보면 사실은 유효 숫자부터 해서 운동학을 좀 하다가 벡터로 넘어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을 좀 지도하면서 느끼는 건, 사실은 요 벡터에 대한 개념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히 학습을 하죠. 또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하게 되는 캘큘러스 시간에도 일정 부분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벡터의 성질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면 좋지만, 사실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좀 알면 돼 라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여러분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잘 기억해 두면 사실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운동학이나 역학의 상당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는 요 두 파트를 각별히 눈여겨보시길 바라고, 제가 사실은 어떤 교재로 수업을 하든지 간에 요 파트는 동일한 개념으로 동일하게 수업을 합니다. 이유는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물리학에 필요한 기초 개념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믿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물리 공부를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맛을 봤던 친구들은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말 그대로 벡터라는 용어와 스칼라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볼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하는 관심 분야가, 물리라고 하는 관심 분야가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링이 있고, 그 모델의 근원을 찾아가고 있는 쪽이 사실은 자연과학이라면 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응용과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학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건 말 그대로 기초 물리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공이 어떤 영역일지 모르겠지만 필수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아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자연현상을 기술할 때 물리 갖다 분류할 때 보면은, 물리학 분류할 때 보면 크게 벡터와 스칼라 값으로 나눠주게 돼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요 벡터라고 하는 요 어원 자체를 나중에 보시면 아실 텐데, 얘의 개념 자체가 일종의 어떤 개념이냐면 포터의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짐꾼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태생적으로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되는 물리량이야 라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보는 게 벡터량이라면, 저 스칼라 같은 여러분 스케일 한번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크기만 기술하는 양을 스칼라 값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그냥 태생적으로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얘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찾자마자 그 녀석이 벡터라 스칼라라 이미 정해진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건 어떤 물리량 하나를 내가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녀석이 만족하는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숫자 크다 작다만 가지고도 모든 성질이 기술되는 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스칼라 값은 크다 작다만 내가 정의할 수 있으면, 혹은 앞선다 뒤선다 선후 관계나 크다 작다와 같은 대소 관계만 설명해도 사실은 모든 성질이 설명되는 물리량들을 스칼라 물리량이라 하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학 체계가 대부분이 이쪽 체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칙 연산만 가지고도 우리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벡터는 크기만 가지고는 뭔가 설명이 불완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방향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방향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스칼라 물리량과는 또 다른 체계의 수학, 혹은 체계가 다른 수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만족하는 성질과 얘가 만족하는 수학적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벡터, 스칼라 나눠진 거지, 얘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너는 벡터로 들어가, 너는 스칼라로 들어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면은 제가 밥을 갖다가 먹고 있는데, 뭐 되게 제가 뭐 매번 설명을 하는 얘기긴 하지만, 밥을 먹는데 선생님이 밥을 먹었더니 흰 쌀밥 먹었더니 배가 앞으로 나와요. 쌀밥을 먹었더니 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배가 나온다고 볼게요. 반면에 고기를 갖다 먹으면,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 등이 이렇게 나온다고 볼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다음에 뭐 슬프지만 김치를 갖다가
섭취를 하게 되면 옆구리 살만 늘어난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제 배 모양만 보고도 아 얘는 어떤 걸 많이 섭취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그 배 모양의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골고루 섭취해 어떻습니까? 얘와 상관없이 두리둥실 전 범위에 걸쳐서 고르게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스칼라 값에 해당하는 거고, 반면에 우리가 어떤 물체한테 힘을 가한다. 중학교 때 열심히 들어봤던 힘을 가한다고 하면은 얘한테 이렇게 힘을 가한 것과 이렇게 힘을 가하는 거, 이렇게 힘을 가한 것과 힘은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한 녀석과 이렇게 가한 녀석의 효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칼라 값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 체계에서 봤을 때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러스 1이 플러스 2보다 작다, 혹은 플러스 2가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수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수라고 하는 건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 범위에 있는 요 숫자만 가지고도 뭐든지 우리가 크다, 작다, 앞선다, 뒤선다, 먼저야, 나중이야,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량들이 스칼라량들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녀석들도 분명히 크기를 표현할 때는 숫자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만큼 크다, 작다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해되는데 도대체 얘는 어떻게 설명할 거니? 에 대한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어떻게 방향을 설명할 것이냐? 오른쪽과 왼쪽은 어떻게 구별할 것이고 위쪽과 아래쪽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오른쪽과 왼쪽, 위쪽과 아래쪽 구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부호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같은 1차원상에서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부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편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수학자나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스칼라 값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전부 다 크기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는 수 자체와 요거의 역할을 구별해줘야 되는 거죠. 숫자 자체는 크기를 의미하고 얘가 어느 쪽이냐, 내가 기준 방향을 잡았을 때 그 기준에 대한 반대쪽으로 전달한다 라는 것들을 쓰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속도, 가속도, 힘과 같은 것들, 뭐 운동량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방향의 의미가 필요 없는 것, 방향성을 해석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들이 질량, 부피, 시간, 뭐 온도 이런 것들도 포함되죠. 자,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타임머신 생각해 보면 시간이 역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스칼라라고 얘기할 때는 방향성이 없다가 아니라 방향을 기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한 방향으로 쭉 진행하기 때문에 거꾸로 역행하지 않는다라면은 굳이 방향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없다라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음수를 정의합니다. 에너지도 전달되는 방향성이 있어요. 하지만 스칼라 바운더리를 취급을 한 이유는 굳이 방향을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건 방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는 물리량들을 스칼라를 보고 반드시 방향 자체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벡터범에 집어넣어서 얘와는 다른 수학 체계를 따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힘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얘하고 얘는 우리가 봤을 때 숫자적인 표기법만 봤을 때 뒤에 단위를 빼고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얘가 커 보여요. 하지만 힘이란 현상을 설명할 때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물체한테 만약에 오른쪽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을 내가 3이라 해보자. 내가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을 3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 왼쪽으로 당기는 힘을 5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요 기호를 떠다 가지고서 이쪽으로 3 당기는 거랑 이쪽으로 5 당기는 것 중 누가 힘의 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크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크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스텝은 힘은 벡터니까 힘은 벡터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기서의 이 역할과 요 역할은 다른 거야. 얘는
오른쪽이라고 내가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 방향이야. 뭔가를 전달하는 게 오른쪽 방향을 가정해 보면 얘와는 반대되는 왼쪽 방향이야 라고 불렀을 때 그 양 자체는 얘는 5고 얘는 3이기 때문에 아, 이 녀석이 더 큰 힘이야 라고 기술하는 것이 옳겠죠. 이런 방식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속도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속도라고 하는 벨러시티라고 하는 여기 얘 같은 경우에도 얘와 얘를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자, 물체가 만약에 선생님 써볼게요. 자, 왼쪽을 정해볼게요. 왼쪽으로 얘가 1초마다 해석해야 됩니다. 얘는 1초마다 5m씩 가요. 1초에 5m씩 간다 라는 빠르기와 여기는 얘는 지금 보면은 얘와는 반대쪽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갖다가 6이라 써볼게요. 얘 둘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요 녀석을 내가 왼쪽 방향입니다 라고 내가 불러주게 되면은 여기는 얘가 오른쪽 방향이에요 라고 불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방향이 다른 것일 뿐 누가 더 같은 시간 동안에 먼 거리를 간 거죠. 같은 시간 동안에 먼 거리를 간 건 얘죠. 그러니까 얘를 더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의 크기는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그죠? 속도의 크기는 얘가 큰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아, 내가 지금 해석하는 물리량이 벡터인가 스칼라인가 봐야 되는데 벡터네. 그러면 요 부호의 의미는 뭔가 대비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그 물리량의 사이즈는 이 숫자로 의미하는 거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벡터나 스칼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표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이 어떤 바운더리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들어보죠. 자, 이제 여러분들 해보세요. 온도라고 하면 이 온도는 벡터 범위에 들어갑니까? 스칼라 범위에 들어갑니까? 스칼라 범위에 들어가죠. 얘는요. 그래서 우리가 영하 5도씨, 영상 3도씨. 방금 제가 뭐라 했죠? 영하 5도씨, 영상 3도씨. 0도씨보다 큰 3, 0도씨보다 5 작아. 0이라는 기준값에 대해서 3 큰 거야. 0보다 5 작은 거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온도를 숫자에 담았을 때 여기도 한 숫자에 다 담았을 때 여기가 0을 기준했을 때 얘보다 3 큰 녀석이야 라고 하는 게 영상 3도씨고 얘보다 5 낮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영하 5도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중에서는 누가 큰 거라고 하는 겁니까? 얘보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크다. 얘 기준으로 작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큰 숫자야. 여기는 얘가 큰 숫자야. 얘가 온도가 높은 녀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표기법을 보시면 안 된다고요. 표기법이 아니라 요게 뭐고 그 다음에 얘 숫자와 부호 역할이 뭐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알겠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에너지는 둘 중에 어떤 범주에 들어간다고요? 어떤 범주에 들어간다고? 그쵸? 얘는 스칼라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녀석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다고요? 이게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 해석하기 전에 어떤 물리량을 딱 바라볼 때는 아, 이 녀석이 스칼라 범위에 들어간 녀석이야? 거기에 맞는 수학 체계가 있고 그때 대소관계는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아, 얘는 벡터 범위에 들어가?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물리량 볼 때 숫자를 먼저 보지 말고 뭐부터 봐라. 여기 얘가 어느 바운더리에 들어가는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극명하게 방향을 표현할 때 대비되는 방향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일반화된 방향은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해지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잠시 뒤에 벡터에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그건 잠시 뒤에 보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요소를 보면 벡터하고 스칼라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딱 한 숫자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여기는 온도나 에너지에서 봤을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3 높다, 0 기준으로 5 작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벡터라고 하는 얘는 뭔가 어떤 두 점 사이에 전달한다. 전달자 역할을 한다. 일종의 조금 더 멋있게 말하면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전달하지 않는다와 전달한다. 벡터 값이 있다란 말은 뭔가 물리량을 전달한다는 것이고 0이란 얘기는 전달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돼요. 반면에 스칼라 값의 0의 의미는 그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스케일이 커서 적당한 값을 기준으로 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요 내용은 여러분들 그 교재에 실려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권장드리는 건 나중에 공부하기 전에 교재 같은 데다가 별도의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수시로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숫자 자체의 0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가 무엇인가 갖다 보는데, 자, 요걸 잠깐 이쪽으로 끌고 가볼게요. 자, 숫자 0의 의미를 크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녀석을 벡터량들과 그 다음에 스칼라량들 해석을 할 때에 약간 여러분들이 다른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벡터는 크기와 함께 방향을 모두 기술해야 되는 물리량이라고 했었죠. 얘는 크기만 기술하는 물리량이라고 했었고요. 맞죠? 그러면은 자, 이러면서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은 벡터는 방향을 넣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달하는 녀석이야 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럼 애초에 벡터량 자체가 0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얘는 전달한다는 개념인데 얘는 의미 자체가 전달하지 않는 효과다. 전달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매개체가 없다. 매개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벡터량에 포함된다. 어떤 물리량에 벡터량에 포함되는데 그 값이 0이야. 예를 들어서 힘이 0이야. 속도가 0이야. 무슨 말이죠? 속도가 0이란 말은 움직이지 않아. 힘이 0이란 말은 가속하지 않아.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얘에서 숫자 0이라고 하는 역할은 0이라는 역할은 어떤 걸 나타내냐면 크게 얘는 한 가지로 보시면 돼요. 얘는 말 그대로 기준값 역할을 해요. 기준값.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이라는 표현이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있는 얘를 갖다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느냐, 그 물리량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하면은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0이 아니면 존재한다. 뭔가를 전달한다. 라는 개념인데 스칼라 값은 이 0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질량이 0이야. 그럼 무슨 말이죠? 질량이 0kg이야. 그럼 질량이 없어란 말이 되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자, 그 물리량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값도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무한히 커져가죠. 에너지의 범위가 0부터 사실은 0도 아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론적으로 너무너무 넓어요. 이런 경우에 그 숫자들을 다 쓴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보죠. 제 나이가 몇 살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그 나이를 내가 태어난 순간은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주가 탄생된 시점으로 보면 사실은 제 나이를 쓸 때 굉장히 민망해지죠. 138억으로 시작해보면 주민등록 번호가 너무너무 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적당한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임의의 기준점이 돼요. 어떤 크기를 비교하는 자, 크기를 갖다 비교할 때 얘를 기준으로 크기를 비교할 때 어떤 기준점의 역할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선생님이 태어난 시간을 0초로 잡았을 때 나는 몇 년, 내가 태어난 건 지금으로 몇 년 전이라고 할 때 그 0의 기준을 내가 태어난 순간에 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요 역할과 요 역할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위치 에너지 기준점은 0이라고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임의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확정적으로 이게 0이야가 아니라 여기를 0으로 씁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벡터에서 0은 벡터를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화살표로 보통 표현을 해주는데 이 화살표의 길이가 0이야 라고 한 걸 갖다 보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0이야 그러면 벡터량이 없어. 존재하지 않아. 요건 0이 아니야. 그러면 존재해. 그런데 얘와 얘는 보니까 얘 전달하는 것과 얘 전달하는 게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반면에 얘는 방향성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 기준으로 점만 갖고도 표현이 돼요. 점만 가지고도 표현이 된다. 점만으로도 표현된다. 얘는 점이 아니라 점 두 개로 표현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두면 얘를 표현할 때는 점 두 개가 필요하지만 얘처럼 기준점이 딱 정해져 있으면 확정적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점 한 개 가지고도 사실은
비교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뭘 해보냐면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 제가 여기를 자 0부터 T1 구간, 얘를 T2, 이 점을 내가 T3, 얘를 T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다는 게 나타났고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여기 얘가 지금 보니까 T1, T2, T3, T4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뭘 해보냐면은 여기 있는 요 구간별로 증가, 감소 일정,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일정한지 혹은 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기술을 해보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봤을 때 요 에너지가 요 구간에서는 증가, 감소, 일정 하나, 둘, 셋, 네 개 구간 있죠. 이 네 구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고 판단하세요. 지금 화면 잠깐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멈춰보시고 제 설명하기 전에 이 구간별로 어떤 특징들이 보이는지 한번 보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얘를 갖다가 한번 해봤을 거라고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여기 얘가 말했지만은 내가 측정하는 물리량 우리가 뭐 조금 더 얘기하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이 자리가 조작 변이에 해당하는 거 이미 값을 아는 녀석이고 내가 알고자 하는 녀석을 여기 Y축에 쓰는 게 일반적인 그래프 표현법이죠. 그러면 자, 여기는 그래프 개형을 먼저 보지 마시고 에너지가 벡터인지 스칼라인지 판단해 보니까 얘는 스칼라 범주에 들어가요. 자, 여기 있는 힘은 벡터 범주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판단해야 되냐면 자, 볼게요. 여기서 머릿속에다 이걸 그리셔야 돼요. 0이라고 하는 요 값을 기준으로 하는 요 값이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가 크기의 기준점이 돼요.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보면 위쪽으로 갈수록 값이 크다. 위로 갈수록 값이 크다. 아래로 갈수록 값이 작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내가 표현하고자 에너지의 모든 값들을 다 좌표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간다면 얘는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은 스칼라 값들이기 때문에 점들을 갖다 볼 때 옆에 있는 좌표들을 읽어보시기 바래요. 어떻게 됩니까? 값들이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구간은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요 구간은 값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같은 좌표를 가리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에너지 값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에너지 값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여기 가까워져 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해. 물론 기울기도 얘기할 수 있지만 크기 값 자체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는요. 여기는 얘는 값이 증가하는 건가요, 감소하는 건가요? 여기는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줄어들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그 방식의 내용이 똑같죠. 자, 그런데 힘이라고 하면 얘가 벡터라 그랬죠. 벡터는 반드시 두 점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뭔가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해 본다면은 여기는 얘가 지금 봤을 때 0처럼 보이는 얘가 0처럼 보이는 요 애가 바로 뭐냐면 화살표의 길이가 0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요 힘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를 종점으로 했을 때 보면은 이런 식의 우리가 화살표를 통해서 물리량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화살표의 길이가 증가하나 감소하나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힘의 크기가 증가한다 그래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힘의 크기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구간은 어떻습니까? 얘가 보니까 화살표의 길이가 어때요? 일정하죠. 안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가볼게요. 여기는 얘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화살표의 길이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힘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 힘을 나타내고 있는 요 녀석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길이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은 힘의 크기가 다시 증가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힘의 크기가 증가한다. 힘의 크기는 증가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랑 얘를 기준했을 때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힘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다. 힘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보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 T3가 바로 힘의 방향이 바뀌는 기준점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더 해보게 텐데 한번 더 해보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시죠. 뭐 개념 정리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하는 속도할 때 요 화살표가 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프 같은 그려보기를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여기 있는 얘가 보니까 여기 갖다가 내가 T1, 여기 갖다가 내가 T2, 여기 갖다가 뭐 T3라고 한번 해보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거 여기 있는 얘를 갖다 보기 전에 사실은 X축도 봐야 되지만 두 축 중에서 벡터량이 어디 있는지 스칼라 값이 어디 찾는 거예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속도라고 하는 녀석이 벡터량에 해당한다면 머릿속에다가 기억할 게 뭐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요 구간은 속도라고 하는 게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까? 커지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있는 얘는 뭐라고 할까요? 속도의 크기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게.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속도의 크기가 다시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T2가 속도의 무엇이 바뀌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거죠. 얘와 얘는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속도의 방향, 다른 말로 운동 방향이라 하고 그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그 할리데이 책에 보시면 3단원 저 뒷부분에 뭐 그래프를 통한 정확히 2단원이군요. 2단원 끝에 보면은 그래프를 통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당겨서 하는 이유는 벡터량을 해석하는 거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조금 더 한 줄 더 넘어가 보면 이때 만약에 이 기울기가 만약에 벡터라면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아직 안 배웠지만 이 그래프에 기울기가 있답니다. 기울기 부호가 플러스인데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웠지만 요 기울기를 갖다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얘는 기울기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얘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요? 감소해요? 얘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벡터면. 여기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건가요? 감소하는 건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 있는 기울기는 부호가 뭐냐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나요? 완만해지나요? 가파라지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에 기울기를 잡아보시면 이 구간의 기울기는 부호가 마이너스이면서 뭐합니까?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벡터냐 스칼라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셔야 될 게 만약의 경우에 이게 스칼라 값이었다면 기울기 값도 스칼라 값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의미가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게 벡터냐 스칼라냐 따져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벡터 스칼라에 대한 대소관계 해석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한다. 특히 어디 기준으로? 0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요 과정 정도 충분히 이해했다. 그럼 뭐 여러분들 사실 물리 공부하는데 전혀 무리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 벡터량하고 스칼라 값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그닥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눈여겨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벡터량하고 스칼라량 어떤 것들이 있었죠? 벡터량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속도도 있고 뭐 답에 보겠지만 위치도 있고 뭐 변위도 있고 힘도 있고요. 스칼라 값의 대표적인 예가 뭐 질량, 온도, 에너지, 시간, 부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자연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물리량들 그걸 그냥 단일하게 정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고전 물리학의 시발점은 사실은 시간하고 공간, 위치하고 시간 이거의 정의로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물리량은 거기서부터 점점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은 물리량들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물리량과 B라는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묶어주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건 그런 물리량들을 우리가 어떻게 묶어줄 것이냐 라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밀도라고 하는 게 태생적으로 처음 정해졌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밀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시발점을 돌아가 보면 길이에서 시작했고 길이로부터 넓이를 갖다가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넓이에서 부피를 정의할 수 있고 부피하고 질량 사이의 관계를 묶어주는 게 밀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물리량과 물리량들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묶어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물량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를 할 때에 그 많은 양을 뭐 공식처럼 막 외우려고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해보면 밀도가 뭡니까?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요.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것보다 그 자체가 왜 나왔는지 알려면 그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속력이 뭡니까? 그랬을 때 시간분의 거리요. 이렇게 쓰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함보다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공식에 대한 표현만 알고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정의했는지 도대체 얘가 무엇을 기준으로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건지를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개념 강의 때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이게 나왔는가를 천천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차분하게 고민해 보시고 여러 번 되새김질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패드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의 바탕화면이 제가 보일 정도로 그냥 갑자기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봐도 제 얼굴이 보일 정도로 지겨울 만큼 제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유튜브 같은 어떤 여러분들이 개인 활동하는 것도 보지만 가끔은 제 목소리를 길거리 지나가면서 듣는 것도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한편으로는 좀 도움되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제 얼굴이 민폐인가요? 아닐 겁니다. 자, 믿을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리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물리 공식 어떤 게 있죠? 아는 거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대부분이 뭐 F는 ma 뭐 이런 정도. 그냥 속도를 말하기엔 좀 부끄러우니까 뭐 F는 ma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아는 척 할 수 있겠지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식 하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리식들은 정말 대부분의 물리식들은 대부분 다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태생적으로 정의한 편애가 아니라 그게 실제 유의미한가 하지 않는가는 현상적으로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의 물리식들은 실험을 통해서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정의해 보니까 좋던데?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그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기억해 둘 건 우리가 관계를 표현할 때 그 어떤 임의의 두 개 이상의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를 관계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흔하게 많이 쓰는 게 그래프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많이 보거나 식으로 많이 보거나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임의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두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를 정의하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쓰는 건 데피니션이 돼요. 그러니까 정의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좀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상황과 굉장히 동일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건 매번 사실은 제가 개념 강의할 때마다 매번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꼭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직관적으로 와닿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 얘기를 좀 해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0이라는 학생이 있고요. 0이라는 학생이 있고 철수라는 학생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0이하고 철수가 있는데 이 두 친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지나가다가 자 봤더니 누구라고 할까요? 누구랄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승윤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답니다. 자, 이 친구가 영희하고 철수한테 사과를 줘요. 사과를 갖다 주기를 자 마음껏 먹어 하고 사과를 줍니다. 마음껏 먹어 하고 줬더니 영희는 사과 2개 정도 먹고 지쳐버린 겁니다. 더 못 먹겠다. 배불러서. 철수를 봤더니 그때쯤 8개쯤 마무리하고 9개를 먹으려고 섭취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래요. 승윤이는 먹어봤더니 여기에는 갔다가 보니까 0.5개 사과 절반 먹고 나는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야 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고 있던 한 명 더 얘기를 해볼까요? 누구랄까? 명환이라는 친구한테 한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하느냐? 자, 승윤이가 쭉 뿌렸습니다. 자, 뿌린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명환이한테 자, 명환아, 세 친구 중에 사과를 누가 많이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말해야 되죠? 사과를 누가 많이 먹었어? 누굽니까? 철수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누가 봐도 철수가 많이 먹은 거 맞잖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질문 말장난 같지만 세 친구 중에 누가 가장 많이 먹었어? 그러면 철수가 맞아요. 하지만 누가 많이 먹었어? 그러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안 먹어봤거든. 안 먹어봤거든요. 예를 들면 명환이가 봤더니 얘는 먹고요. 얘가 한 개 먹고 얘 한 개 먹고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아니다. 예를 들면 사과가 뭐 수박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명환이가 한 개 먹어봤더니 얘 입장에서는 승윤이는 뭐 적당히 먹은 것 같은데 영희도 꽤 많이 먹은 거고 철수는 어떻게 보면 인간계가 아닌 것이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많이 먹어서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즉 본인이 먹어보니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나보다 몇 배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뭔가 직관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의 표현법이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에 친구가 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요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주변에 친구들 중에 물리를 너무 깊게 한다고 하고 막 물리책 보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이렇게 따돌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자체 숫자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전공한 저도 저희들끼리 모일 때는 모르지만 다른 과 친구들이 보면 약간 눈빛부터가 우리랑 대화가 될까? 뭐 이런 눈빛 있죠. 많이 느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갖다 보기를 내가 누가 가장 많이 먹었어 라고 얘기할 때 외에는 우리가 명환이가 먹어보지 않고서는 대소관계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개를 먹어보니 영희는 나의 2배, 얘는 나의 8배, 얘는 나의 0.5배 해서 2, 8, 15로 요 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2, 8, 0.5로 만들어진 요 물리량을 새로운 물리량으로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명환이가 먹어봤을 때 이 친구들의 사과 섭취율이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갑자기 멋있는 물리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섭취율, 그리고 색다른 세상이죠. 갑자기 새로운 물리량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섭취율이 돼 뭐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걸 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명환이가 먹은 것뿐에 친구가 먹은 거. 명환이가 먹은 것뿐에 친구가 먹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구랑 누구를 비교했냐라는 거예요. 명환이가 먹은 것과 나머지 영희, 철수, 수빈이 같은 친구가 먹은 거. 이거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 보면 섭취율 보고 이게 공식이 뭐지? 명환이가 먹은 것뿐에 친구가 먹은 거. 명환이 먹은 것뿐에 친구가 먹은 거.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물량이 나오면 누구랑 누구를 비교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비교할 때에 비교의 기준이 되는 값을 갖다가 분모로 쓰고요. 그래서 얘가 기준값이 되는 겁니다. 기준값이 되고 얘가 우리가 관측하는 측정값이 되죠. 우리가 얘기하는 실험에서 얘기할 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뭐가 됩니까? 조작변인. 얘가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운 물리량 A라고 하는 걸 하나를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쓸 때 숫자 값을 하나를 만들어줘야겠죠. 예를 들면은 이때 여기는 명환이가 한 개 먹은 거 비해서 2라 썼지만 내가 2개 먹은 걸 비교하면 안 되겠죠. 기준이 동일한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얘들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이래 놓고 나야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해석하기를 어떻게 하면 단위 C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준값을 숫자를 얼마로 쓰겠다는 거냐면 요 숫자의 크기를 1로 쓰겠다 이런 얘기야. 1에 대한 B의 측정한 B값을 A라고 정의하자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밀도라고 하는 녀석을 정의하고 싶다. 최종 밀도 정하고 싶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게 누굽니까? 누구하고 누구 비교한 거예요? 부피랑 질량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단위 부피가 얼마죠? 1세제곱미터에 대한 누구 값? 질량 값, 킬로그램 값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로부터 차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가 여러분 알다시피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피하고 질량을 비교했구나. 그랬더니 그게 의미가 얼마나 빽빽한가, 얼마나 조밀한가, 얘를 나타내는 척도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속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쓰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속력은 누구랑 누구를 비교한 것이죠?
움직인 양을 비교한 거예요. 그 움직인 양을 볼 때, 야, 나는 1m를 갔어. A란 녀석은 1m를 갔어. B란 녀석은 2m를 갔어.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간 거죠? 2m가 많이 간 거죠. 근데 이 녀석이 누가 더 빨라라고 해석할 때 누가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졌느냐 했 보니까 A란 녀석은 1초에 1m를 가고 B란 녀석은 1년에 2m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 빠른 겁니까 이제? A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한 양을 비교할 때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한 양을 비교해 주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뭐라고 쓰면 됩니까? 단위 시간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하죠? 단위 시간이 기준 몇 초여야 돼요? 1초예요. 1초 동안이 기준을 시간으로 해서 누굴 비교할 거야? 이동한 양, 이동 거리를 비교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이동한 양을 비교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로 관계된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얘로부터 우리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시간하고 이동거리의 비, 얘를 갖다가 우리가 속력에 쓰는 거고 이거의 의미가 해석을 해보니 물리적 의미가 얼마나 빠른가, 빠르기의 척도로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항상 이런 식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량 조만간 배웁니다. 근데 이 녀석은 재밌는 게 정의가 하나가 아니에요. 정의가 두 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운동학에서의 정의는 똑같아. 얘는 뭐냐면 속도가 변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속도가 바뀌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똑같이 시간에 대한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속도가 변한다. 속도라는 녀석이 변하는데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야 해석해 보면 됩니다. 시간이 나오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어, 얼마나 빠르게 속도가 변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똑같이 단위 시간에 해당하는 1초라고 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시간을 기준 1초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얘를 비교해 봐봐.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바뀌는지 봐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학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얘가 시간하고 비교할 때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 속도 변화의 효율성.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차차 과학자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보니까 이게 아니라 물체한테 이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 불렀을 때 그 녀석이 얼마나 힘의 효과가 힘의 효과가 얼마나 잘 나타나는가의 척도가 되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속도라고 하는 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단위 질량 1kg당 우리가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게지만 질량이 들어오면 이건 얼마나 빠르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을 이 힘을 가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속도 변화 효과가 있느냐라 보는 건데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위 질량이기 때문에 1kg이겠죠. 1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물리량의 효과의 기준, 효과가 이 알짜힘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거니?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똑같이 써보시면 질량당 알짜힘이라고 쓰는 얘가 되고요. 이 두 녀석이 동일한 물량이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갖다 얘기하냐면 F는 MA라는 식 자체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가지 더 얘기 들어볼까?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있냐면 꼭 기준이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기준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물질 1g을 1도씨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칼로리라고 써볼까요? 자, 여러분들 화학 공부 많이 해본 친구들은 들어본 얘기겠죠. 뭡니까 이거? 비열의 정이죠.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준이 두 개인 거예요. 1g이란 질량 1도씨 변화라고 하는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그러니까 열을 때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1g당 1도씨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야? 라고 쓰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g에 해당하는 게 질량이죠. 그래서 질량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온도가 아니라 온도 변화예요. 온도
온도가 아니라 온도 변화, 1g과 1도씨의 변화를 기준할 때 필요한 열량값. 얘가 뭡니까? 비열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의만 듣고도 식이 쓱쓱쓱 만들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공부 한 1년 정도 할 텐데 그 사이에 나오는 공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다 외우실 건가요? 물론 외우면 좋죠. 문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물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도움이 좀 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정의를 들으면 정의로부터 식이 자연스럽게 얻어들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만 더. 1A의 전류가 1m만큼 흐르면서 가는 힘, 정확히 말하면 자기력이라 보통 부르는데 얘의 정의가 뭐냐면 이게 자기장을 정의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가 되죠? 기준이 누구면 기준? 1A라는 전류가 있죠. 전류. 1A라는 전류. 그 다음에 얘가 흘러가는 길이 도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란 건 전류가 흐르는 길이가 우리가 보통 전류소라고 합니다. 전류소라고. 지금은 너무 개의치 않아도 돼요. 전류소. 그 다음에 여기 작용하는 자기력. 그래서 여기다 이거를 자기장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많은 식을 다 외울 거냐고요. 뭐 예를 들면 단위가 보니까 얘가 그래서 뉴턴 퍼 암페어 미터를 묶어서 테슬라라고 쓰는구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 비열 단위가 칼로리 퍼 그램 도시라고 쓰는 얘가 비열 단위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발 정의를 읽고 그 다음에 표현하면은 식을 외운 것보다는 읽어내는 과정에서 식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한번 정리하고 뒷부분 이어서 가볼게요.